26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온 이야기. 이솝 우화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의 마음과 선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욕심 앞에서 흔들리고 말 한마디로 관계가 틀어지고 달콤한 제안 앞에서 판단이 흐려지는 순간들까지도요. 안녕하세요. 소리로 읽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솝 우화 가운데 두 편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50에 다시 읽는 이솝 우화. 지은이 강상구. 펴낸 곳은 원앤원 북스입니다.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자. 뱀의 꼬리와 몸. 어느 날 뱀의 꼬리가 이제부터 머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몸의 부분들이 우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눈도 없고 코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는 말이니? 꼬리는 이 말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앞장서서 몸을 아무렇게나 끌고 갔다. 그 결과 뱀은 돌무더기 구멍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뱀은 등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상처가 났다. 그러자 꼬리가 머리에게 아첨을 떨며 애원했다. 주인님,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당신과 겨루려고 한 건 제 잘못이에요. 인도에는 오래전부터 카스트 제도가 있다. 승려 계급인 브라만, 귀족과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 평민 계급인 바이샤, 노예 계급인 수드라로 나뉜다. 카스트 제도는 본래 계급 의식보다는 분업의 목적을 두었다. 각자의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같은 계급끼리 혼인한 것이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혼인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의도가 변질되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처럼 귀천을 구분짓는 계급제도로 바뀌었다. 직업에도 계급제도처럼 차이가 있을까? 대통령과 환경미화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직업의 귀천은 어떻게 판단할까? 그리고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선호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모든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 연연해 고위 관직에만 매달린다면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모든 사람이 돈이 최고라며 돈 되는 일에만 매달린다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해질까? 뱀의 꼬리처럼 자기 역할은 잊은 채 모두 머리가 되겠다고 나서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철도청 직원들 모두가 청장이 되겠다며 기관사는 운전대를 내려놓고 매표원은 창구를 닫고 철로보수원이 연장을 내려놓는다면 기차가 움직이겠는가? 축구 공격수가 관중의 환호를 받는다고 해서
골키퍼가 골대를 비워두면 누가 슈팅을 막아내겠는가? 어떤 감독이 이런 선수를 그라운드에 내보내겠는가? 자기 일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일만 넘보고 있다면 좋아할 사람은 없다. 어떤 사장이 이런 직원에게 일을 주겠는가? 지금 엉뚱한 곳에 한눈 팔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자. 다른 사람의 업무를 부러워하다가 당신 자리가 없어질 것을 생각해 보았는가? 가장이 자리가 힘들다고 그 자리를 내팽개치면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머리와 꼬리는 서로 다른 본분이 있다. 이는 당신도 아는 사실이다. 그저 꼬리가 싫다는 이유로 머리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호랑이 꼬리가 될까, 닭 머리가 될까 고민하는가?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당신이 본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보라. 다만 결과가 뻔하고 답이 분명하다면 본분에 충실하라. 그제야 성공의 길이 보일 것이다. 세상에는 피치 못할 거짓말도 있다. 여행자와 진실. 한 여행자가 사막을 걷던 길이었다. 여행자는 눈을 내리깔고 외롭게 서 있는 한 여자를 만났다. 그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오?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다. 진실입니다. 여행자는 무슨 이유로 마을을 떠나 사막에서 살고 있소? 라고 물었고 그녀가 대답했다. 옛날에는 거짓말쟁이가 아주 적었지요. 허나 지금은 누구와 말을 해도 모두가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한강은 온갖 잡동사니와 흙탕물로 뒤덮인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아진다. 평소에 한강은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맑은 편이다. 물고기가 고개를 물 밖으로 내밀고 어미 물놀이가 새끼들과 유유히 떠다니기도 한다. 그런데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만 한강에 흐른다면 물놀이는 무엇을 잡아먹으며 살까? 먹을 것 하나도 없는 한강이라면 물고기는커녕 미생물조차 못 사는 죽음의 강이 될 것이다. 순수한 물이 아니기에 온갖 생명체의 거처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한강은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기도 하면서 생명이 살고 있는 강으로 유지되고 있다.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은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붐빈다. 수많은 사람이 전동차 안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다. 여기에는 젊은이, 늙은이, 환자, 건강한 사람, 기침을 하는 사람, 방귀를 뀌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내가 마시는 공기는
다른 사람의 입과 코를 들락날락하던 공기다. 그래서 공기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개인 산소통을 지고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타고 다녀야 할 것이다. 진실만이 정의이고 거짓말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존재일까? 의사는 대개 환자가 낙심할 것을 우려해서 듣기 좋은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전쟁의 기술을 기록한 손자병법은 대개 상대방을 속이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기만 전술을 적에게 알리는 장수는 없다. 이는 세상에는 피치 못할 거짓말도 있다는 뜻이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어떤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거나 진짜가 가짜로 오인되기도 한다. 뻥튀기가 난무하고 사기꾼과 거짓말쟁이가 백주에 활보한다. 성형수술로 얼굴조차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거짓이 진실을 매몰시키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속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 거짓이 싫다고 현실에서 도망치는 일이 과연 현명할까?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잠시나마 피하는 것이 상책이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속세를 떠나 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렇지만 진실을 지킨다는 얄팍한 명목을 내세워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잘 속는다. 라는 아돌프 히틀러의 말처럼 사소한 거짓에 목매다가 큰 것을 잃을 수 있으니 명심하라. 이솝 우화는 늘 단순한 이야기처럼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50의 삶은 정답을 찾기보다 흔들리지 않을 기준을 세워가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이솝이 들려준 우화는 앞서 살아본 이의 조언처럼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울림을 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